미중 무역 전쟁만큼이나 기싸움이 치열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와 중국입니다. 호주와 중국의 기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양국의 기싸움 원인은 바로 석탄인데요. 중국은 호주와의 최대 교역품인 철강석 수입을 중단시켰다가 수급 불안으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석탄도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불안정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20년 5월부터 상승하던 발전용 석탄 가격이 지난 7월 10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발전기업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7월까지 총 전력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반면 공급은 받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유는 바로 발전용 석탄 수급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연간 발전용 석탄 소비량은 약 30억 톤, 이 중 27억 톤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대체해왔습니다. 수입량은 해마다 1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산업구조는 수입선이 불안하면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수입선 불안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스스로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발전용 석탄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기준 중국은 발전용 석탄의 57%를 호주에서 조달했습니다. 무려 57%를 호주로부터 들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호주가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콜롬비아로 수입선을 바꿨습니다. 남아공과 콜롬비아는 둘 다 물류 부담이 큰 국가입니다. 게다가 남아공은 석탄에 불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4년 이후 수입을 금지했었습니다. 수입선 교체가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자 결국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자력 강색 모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국은 네이멍구 자치구의 노천 강산에 대해 채굴 승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5천만 톤의 석탄을 채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설비를 깔고 제반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2-3년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발전용 제철소형 석탄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전력 생산과 소비, 철강제 수급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기와 철강제는 산업의 핵심 동력입니다. 산업의 주요 동력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 산업 전반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투자와 생산, 소비 등 전 범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석탄업계에서는 물량 비축을 서두르고 있어 현재 석탄 가격이 불안정해지게 된 것이죠.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중국 당국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이멍구 자치구는 공급 가격을 올리는 일부 강산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SCMP는 정부가 가격 급등을 억제하려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 석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 생산 측에선 보통 10월 중순부터 석탄을 비축하는데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올 초부터 비축을 시작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호주의 상황은 어떨까요? 호주도 57%를 수출하던 중국이 문을 닫았으니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호주는 발빠르게 대체 구매선을 확보해 상당한 타격을 줄였습니다. 과연 호주는 타격을 얼마나 줄였을까요? 호주 조시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올 6월까지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4억 달러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체국으로 수출이 44억 달러 늘었다. 언론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체 구매처를 급하게 찾는 과정에서 호주 측도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만 놓고 본다면 중국과의 기싸움을 끝내고 수출입을 정상화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도 손해를 감수하고 중국과의 수출입을 재개하지 않는 거겠죠. 이렇게 호주가 쉽게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중국은 경제 제재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철강석이었습니다. 이어 석탄과 보리, 와인, 소고기 그리고 랍스터까지 호주산을 막고 있습니다. 물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도 끊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호주 경제의 목줄을 재어 기어코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주는 경제가 중국의 파상 공세의 표적이 됐지만 주권과 핵심 이익의 문제를 보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아무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맞선 호주는 미국의 하웨이 때리기에 가장 먼저 가세했으며 코로나19의 우한 기원설을 조사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중국의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도 강력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는 쿼드에 가입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전쟁에서는 상대를 파멸적으로 괴멸시키기 어렵습니다. 바로 대체 옵션이 있기 때문이죠. 발전용 석탄만 해도 중국은 자국 내에서 해법을 찾았고 호주는 대체 구매선을 구매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당황하지 않고 국산화를 이루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와 중국의 경제 전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보통의 국가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범위까지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 우리나라의 대중 의존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는 호주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 중국과 경제적으로 격돌하게 된 경우 한두 개 하다 말겠지 같은 안이한 발상은 금물입니다. 둘째, 호주가 보여준 대체구매선 확보 역량입니다. 호주도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결의 구도가 바뀌게 되면 조금씩 제재는 풀리고 교역은 정상화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 호주 경제가 입는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호주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중국이 수요의 80%를 수입하고 그중 60%를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철광석입니다. 이걸 다 끊어버리면 호주 경제도 제대로 타격을 입지만 중국 경제는 주저앉습니다. 살을 얻기 위해 뼈를 내줘야 할 판인 것입니다. 이러한 호주의 상황을 한국에 대입해 봅시다. 호주의 철광석은 우리나라에는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볼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배경엔 AI, 5G, 빅데이터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돌리려면 반도체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에 목매고 있지만 돈과 인력과 정책을 투입해도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는 분야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최첨단 장비의 목줄을 재고 절대 돌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메모리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어느 하나 시장 방어망에 구멍이 뚫려선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과 초격차를 벌여야 하는 것이 사활적 국익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한국도 철광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산성이 낮아 아예 채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의 제조 원가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으로 다른 원자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동시에 전 세계 철광석 시장에서 독점 같은 가점에 위치해 있는 호주가 철광석으로 한국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포스코 때문입니다. 호주의 로이힐 철광석 광산은 23억 톤의 철광석이 매장된 호주 최대의 단일 광산입니다. 그런데 해외 연료 투자에서 소극적이었던 포스코는 2010년 호주 행콕이 개발 중이던 로이힐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전격적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이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을 해외 강산 개발에 투자한 것입니다. 호주 최대 강산이라는 이 개발 사업에 중국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015년 10월 로이힐 광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11월부터 생산해 정확히 한 달 뒤부터 포스코는 안정적으로 철광석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포스코는 총 소유량의 25% 이상인 1,500만 톤을 로이힐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있으며 로이힐 광산 측은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그해 무려 500억 원이라는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이힐은 세계 5위의 철강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로이힐에게 포스코는 최대 VIP 고객사인데요.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와 달리 한국과 호주는 오랜 기간 흔들리지 않는 우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주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양국 모두가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